그래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보다 컴퓨터 교육, 그죠? 컴퓨터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이런 모든 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디지털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정부 상태. 차이나 게이트라는 거 들어보셨죠? 중국 사람들이 1000만 명이 한국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안다는 이유로.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최순실이 결국 죽은 원인은 악성 댓글 때문에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악성 댓글을 맨 처음에 최초로 유포한 사람은 벌금 얼마?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4천만 원. 최진실이 그 악성 댓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죠? 그 고통 속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자살이란 최악의 선택을 했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4천만 원에 모든 게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타진요라는 거 아시죠? 타진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참.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가서 증명서를 갖다 줘도 이거는 거짓말이다 라고 가족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받은 형벌은 뭔지 아십니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그 타블로 가족은 거의 만징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권 모독을 한 타진요 그 멤버들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쵸?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하고, 그리고 악성 코드를 유포한 사람들, 악성 코드를 유포한 사람들한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제일 안타까운 게, 저는 이제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세월호하고 비슷한 타이타닉호 아시죠? 영화 보셨죠? 그쵸? 저는 타이타닉호와 세월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별로 없다? 제가 볼 때는 세월호와 타이타닉호의 가장 큰 차이는 스마트폰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타이타닉호에 탄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없었지만 세월호에 탄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가야 될 게 통신사죠. 통신사가 가가지고 거기 있는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대포를 쏴서라도 구멍을 뚫어서 한 명이라도 구출을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벽 앞에 있는 저 앞에 있는 배 안에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 있는데 수장을 해버리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 형이 쓰던 스마트폰을 동생이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대학생이 쓰던 스마트폰을 고등학생이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시급용, 일반용 이렇게 스마트폰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학생이 성인용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지금 학생이 음주한 것보다 더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스마트폰 거의 1인 1폰을 가지고 있죠. 1인 1폰을 가지고 있는데 폰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교육을 의무화 시켜서 보다 효과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톡 에티켓. 원래는
모든 SNS 에티켓을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니까 카카오톡 7가지 에티켓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카카오톡 에티켓, 단톡 에티켓이죠. 단톡 에티켓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알거나 알아야 할 사람만 초대한다. 이거 안 지키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내가 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알 거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가 무심코 부른 사람이 서로 원수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고, 가불관계일 수도 있고, 그죠? 약자는 어렵게 가해자를 벗어나서 살고 있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부른 단톡 초대 때문에 그 약자가 다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있죠. 시간, 뭐 아침에 7시에 일어나고 저녁 11시에 자고, 뭐 주일날은 종교가 있는 친구들은 종교 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 학생들은 수업 시간, 그렇죠? 일반인들은,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수면 시간, 이런 시간에는 가능한 한 카카오톡을 하지 않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체 성격에 맞는 컨텐츠. 단체 성격에 맞는 컨텐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뭐 스님의 컨텐츠를 뭐 보내준다든가, 네? 자기는 배드민턴 모임인데 테니스 컨텐츠만 계속 보내준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격에 맞는 컨텐츠를 공유하는 게 에티켓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요새 선거 때가 돼가지고 뭐 한 100명, 200명, 300명 되는 그런 단톡방에서 초대가 많이 들어옵니다. 네. 정말 한 2, 300명은 되니까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그 남이 올린 글을 또 안 볼 수도 없고, 정말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50명 이상 되는 단톡방은 서로 정보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공지로만 활용하는 게 에티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톡에 글을 쓸 때 뭐 단어 하나씩 쓰면서 계속 전송 버튼을 누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많이 빼앗는 행위라서 가능한 한 길게 글을 써서 한 번에 전송하는 게 훨씬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번째, 글을 좀 길게 쓰라고 했더니 정말 장문의 글을 타닥 붙여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못 읽습니다. 못 읽으니까 글을 쓸 때는 3줄에서 한 5줄 정도 넘어갔다 그러면 한 칸 내지는 2칸 정도 떼어주면은 글을 읽는데 길더라도 편하게 읽을 수 있으니까, 긴 글을 쓸 때는 3줄에서 5줄마다 한 칸씩 띄워줬으면 좋겠다. 이게 카톡의 에티켓 6번째고, 자, 7번째는 단톡에서 종교 정치 얘기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나 정치보다 좋은 소통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종교나 정치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결국 싸움하고 단톡방을 나가고 하는데, 욕하고 나가지 말고, 너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너는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각자의 생각을 인정해 주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종교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좋다, 하지 않는 게 좋다. 하는 게 좋다.
그 대신 어떻게 해라? 서로 싸우지 말고 각자의 생각을 존중해 줘라.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SNS 에티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SNS라는 건 소통인데, 소통을 하는데 고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는 남이 뭐라고 하든 내 이야기만 주구장창합니다. 남들이 귀찮아하는데도 계속 얘기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소통하고 싶지 않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소통의 하수라고 얘기합니다. 하수. 중수는 남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남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 중수라고 얘기합니다. 중수. 그 다음에 고수는 그냥 계속 들어줘요. 웃으면서 남이 얘기를 잘 들어준다고. 네, 고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소통을 할 때는 고수가 돼야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면은, 지금은 자기가 좋은 듯 하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그 친구를 멀리하게 된다고. 그럼 결국은 그게 따가되는 지름길이죠. 그렇죠? 여기 있는 소통의 고수는 암기의 시대, 아날로그 시대의 소통의 고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검색의 시대, 디지털 시대, 메타버스 시대는 조금 바뀌어요. SNS 시대의 소통의 고수는 하수가, 누가 하수냐 하면은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글을 봤어. 글을 봤는데 좋아요를 안 눌러줘. 댓글도 안 달아. 이런 사람들이 제일 하수예요. 제일 답답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그 컨텐츠를 받는지 안 받는지, 컨텐츠를 올린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SNS 시대 하수는 본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투명인간이죠. 불쌍한 사람들. 중수는 뭐다? 중수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고수는 남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남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줘야지만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남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듣고 싶은 얘기, 그러다 보니까 뭐를 발생을 시켜요? 리트윗이죠. 리트윗. 웹 2.0하고 3.0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웹 2.0은 리트윗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웹 3.0은요 리트윗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트윗. 그래서 왜 컨텐츠가 더 팔로워보다 중요해졌느냐? 바로 이 리트윗이에요. 리트윗. 그래서 과거에는 팔로워가 많은 사람을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은 팔로워가 2명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컨텐츠를,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요? 이 2명이 듣고 싶어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그래서 이 두 사람한테 올려주면요, 이 사람이 바로 이 트윗을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 한 5명이 있다, 또 한 사람은 100명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면 이 사람들도 듣고 싶은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듣고 싶은 얘기를 또 리트윗을 해줘. 운이 좋아서 100명이 리트윗을 해줬다. 그럼 100명 밑에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SNS 시대 소통의 고수는 남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여기 이제 우리하고 상관은 없는 건데 더 고수가 있어요. 더 고수. 더 고수는
연예인들 있죠.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컨텐츠가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하고는 조금 먼 이야기니까 그거는 빼고, 자, 우리들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고 남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줘라. 제일 해서는 안 되는 하수는 뭐 침묵하지 말아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와 소셜미디어, SNS 첫 강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상은 무지 바뀌고 있죠. 무지 바뀌고 있어요. 그 바뀌는 세상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제가 볼 때는 도구의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도구에 대해서는 메타버스 시대 우리의 자세, 지난주 오리엔테이션 할 때 설명을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세요. 꼭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 과제물에 보면요, 무엇을 못하는 경우 디지털 문맹자라고 하는지 간략히 기술하세요 라는 퀴즈가 있어요. 그거는 이번 주 강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의한 메타버스 시대 우리의 자세, 거기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걸 꼭 보시고 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 주 과제물에 또 21세기 최고의 도구는 무엇인지를 간략히 기술하세요 라고 하는 퀴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지난주 강의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지난주 강의 메타버스 시대 우리의 자세 안 본 학생들은 반드시 보고 그거에 대해서 답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제물은 평가에 들어갑니다. 100점 만점에 20점이니까 꼭 과제물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SNS는 본인의 최고의 광고판입니다. 과거에 왜 혈연, 지연, 학연이었는지 아십니까?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니면은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스펙을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스펙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혈연, 지연, 학연보다 본인의 스펙보다 더 좋은 자기 자신의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광고판이 바로 SNS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재를 구하고 싶다면은 가장 필요한 정보가 무엇일까요? 어느 대학 나왔느냐? 학점이 얼마나 되냐? 제가 만약에 좋은 기업의 인사부장이라면은 학점보다 토익 점수보다 더 궁금한 게 내가 뽑고자 하는 사람의 SNS 계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SNS는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주는 정말 멋진 광고판입니다. 여러분의 SNS를 미국 슈퍼볼 광고판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은 이름 없는 동네 신문에 제일 뒷면에 나와 있는 광고판이 될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SNS 같이 즐겁게 공부했으면 합니다. 이어서 2주차 과제물 안내하겠습니다.
2차 과제물은 여기 1번은 사과를 하나씩 팔면 잘 안 팔려요. 그런데 2개씩을 묶어가지고 파니까 더 많이 팔려. 그 왜 2개씩 팔면 더 잘 팔리고 하나씩 팔면 더 안 팔릴까요? 요거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사회 검색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검색의 시대에는 주요 3가지 검색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간략하게 이렇게 검색 방법을 기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는 카카오 단체 에티켓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7번째 SNS에서 정치, 종교 이야기를 해라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정치, 종교를 하는 게 좋다, 하지 않는 게 좋다, 여러분의 생각을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째 문제는 지금 디지털 신문맹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걸 못하면 디지털 신문맹자라고 얘기한다. 강의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 문제는 21세기 최고의 도구는 무엇일까? 이것도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강의를 들었으면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번째는 SNS가 2트랙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팔로워와 컨텐츠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쓰신 다음에 그걸 PDF 파일로 만들어서 이름, 과, 학번, 그 다음에 2주차 SNS 활용, 과제물 이렇게 써가지고 파일명을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파일명 이렇게 해가지고 PDF로 만든 다음에 과제물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강의 잘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NS는 더 이상 신변잡기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똑똑하다고 했어요. 이제는 책으로 지식을 습득하기는 책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책을 쓴다는 건 최소한 3개월, 대충 6개월 지나야지만 책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 너무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어떻게 바뀔지, 6개월 후에 어떻게 바뀔지를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쇄물로 나와서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은 인쇄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게 훨씬 더 책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습득자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제공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좀 체계적이고 효과적이고 제대로 된 SNS를 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극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